네, 이번 시간은 FAT 1급 최신 기출문제 제58회의 실무 수행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우마트는 어떤 회사인가? 문구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매번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자,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봐야 됩니다. 거래처 유경문구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변경 내용인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그러니까 메일 주소만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메일 주소부터 바꿔놓고 나머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에 가면은요, 대체로 거래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데에서 이 유경 문구를 찾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축키 제가 알려드렸죠? 컨트롤 F.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를 툭 치면 찾기 기능이 동작이 됩니다. 거기에 찾을 내용에다가 유경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유경 문구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많을 때 스크롤 해가면서 왔다 갔다 찾으면 여러분 힘드니까요. 유경문구가 101번이라서 맨 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추가 사항에 가가지고 이메일 주소부터 빨리 고칩니다. BLUE 소문자인가요? 네. 뒤에 주소 바꿔야죠. 네이버로. 그리고 기본 사항이 와가지고 주소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업태와 종목. 네, 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다음 2번. 계정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수정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영우마트는 판매 촉진 목적의 판매 촉진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려고 한다. 850번 회사 설정 계정과목을 판매 촉진비로 등록하고 구분과 표준 코드를 입력하시오. 예, 여기 있는 거 보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850번을 찾아가야죠.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하시고 키보드로 850 입력하면 850번으로 바로 갑니다. 회사 설정 계정과목이라는 요 계정과목을 클릭한 다음에 판매 촉진비라고 입력해 주면 됩니다. 판매 촉진비. 그리고 구분은 경비라고 했습니다. 4번 경비 클릭해 주시고 0번 동그라미 해주시고 표준 코드는 오른쪽으로 좀 더 가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준 코드 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091을 찾아주면 돼요. 091 선택하시고 선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를 추가로 입력하라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자리에 입력해 주면 되죠. 자, 2번 문제 끝났습니다. 다음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문제 1번을 보시면 지방 출장 중인 회사 영업팀의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현금 지급했다 출금좌표 쓰시면 되고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수행과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네.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서식을 작성해라.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명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작성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행과제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는 것만 작성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일반조표에다가 거래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날짜는 1월 7일이군요. 일반전표 입력, 날짜는 1월 7일. 구분은 1번 출금, 계정 과목은 여비교통비 812번 여비교통비 800번대입니다. 금액은 44만원이죠. 이렇게 입력해라 하는 겁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 44만원, 대변의 자산 감소 44만원. 자,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결산 박스에 있죠. 네,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하시고, 자, 세 번째 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3 0107 상호는 영우마트, 주식회사 영우마트. 성명은 최선희. 사업장, 영우마트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영우마트는 우리 회사. 예, 남도 한정식. 상호 남도 한정식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사업장은 전남 목포시 양을로 1까지만 입력하시고, 등록번호 133 01 42888 엔터. 금액은 440 플러스. 자,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 식당이 만약에 읍소재지 이하 지역에서 있는 식당이라면 모르겠지만 시내에 있는 식당입니다. 목포시.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정 과목은 812번 여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교통비. 자,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여기 그 위에 백데이터로 입력되어 있는 18번 유형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직원 선물 구입비인데 18번이라고 넣었어요. 농어민과의 거래다. 네. 최영섭이라는 농민인지 어민인지, 요 농민인지 어민인지 최영섭에게 35만원어치 직원들에게 선물하려고 뭔가를 구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정규증명 서류를 못 받고 뭔가 다른 간이 영수증 같은 걸 받았다, 이런 얘기죠. 18번도 농어민과의 거래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해당 사항 없고요. 저교에는 식사 또는 식대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을 클릭한 다음에 명세서 이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14페이지 2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료 설명을 읽어봐요.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내장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에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통신비죠.
차변은 통신비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은 미지급금, 카드사로 국민카드를 미지급금의 거래처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편요금이 면세이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가세가 있는 통신비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부가세 없습니다. 그래서 23년 2월 11일 일반 전표에다가 2월 11일 차변에 800번대 통신비 814번 엔터해서 25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맨 밑에 있죠. 금액은 25만원 부채 증가.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비용 발생 25만원, 대변의 부채 증가 25만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3월 10일)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애수금을 납부한 거예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한 것은 애수금으로 우리가 부채로 잡아놨잖아요. 오늘은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날짜는 3월 10일입니다. 자, 일반 전표 3월 10일 날짜로 입력합니다. 3월 10일. 차변의 예수금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죠. 네, 그 납부 확인서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2만원.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이죠. 은행은 우리은행 보통. 우리은행 보통. 금액은 대변에 12만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속어음 거래가 항상 한 문제씩은 출제를 하거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왕포나 문구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기업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죠. 이제 돈을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와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감소하고 대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그런 거래입니다. 그리고 지급어음을 추가 작업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면 되죠. 자, 거래 날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월 7일 거래죠.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죠. 일반 전표 날짜는 4월 7일. 부채 감소 차변이니까 그걸 먼저 입력한다면 차변의 지급어음 252. 거래처는 지급어음을 어디 거래처 거냐 하는 겁니다. 왕포. 왕포나 문구 550만원짜리죠. 대변 102번 당좌예금 102번이 당좌예금이에요.
103번이 보통예금이고요. 당좌예금은 은행으로 거래처를 넣어야죠. 기업은행 당좌. 기업은행 당좌 9800. 금액은 대변에 550만원. 그리고 나서 지급어음줄을 클릭해야 됩니다. 어음 관련 거래는 꼭 추가 작업이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행과제에 항상 나옵니다. 자, F3 누르시고 우리가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는 것을 결제해 준다고 해요. 결제. 그대로 두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으로 선택만 하면 끝나요. 네, 550짜리 보이죠? 아래에서 선택. 그리고 엔터 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은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거래자료 문제 5번은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료 설명을 읽어보세요. 자료 1은 주식회사 문구세상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발급한 견적서고, 자료 2는 공급대가의 10%의 계약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이고, 받은 내역. 그러니까 보통예금 차변이죠. 그러면 대변에 뭐냐?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거잖아요. 계약금을 받은 것은 선수금이죠. 선수금. 유동부채. 부채의 증가,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보통예금. 금액은 이만큼. 대변의 선수금. 이런 두 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거래처를 은행과 문구세상으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날짜는 5월 4일이네요. 5월 4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하나은행 보통. 코드는 하나은행. 금액은 275 플러스 대변은 부채입니다. 선수금. 선수금. 거래처 코드는 문구세상. 문구로 검색을 하면 못 찾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상을 입력합니다. 전체에다가 세상으로 검색하는 게. 그러면 금방 찾겠네요. 세상. 엔터해서 275 플러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은행으로, 대변의 선수금 거래처는 문구세상으로 코드로 정확히 입력해야 나중에 평가 문제에서 거래처별 원장이라 잔액이라 거래처 원장이라든가 이런 거 조회할 문제가 척척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거래자료 입력 문제까지를 풀이를 하고,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실무 수행에 관한 풀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